예, 안녕하세요. 김용호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영업양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업양도를 하게 되면 이 근로관계가 원칙적으로 승계되죠. 그죠? 자, 승계가 되는데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승계를 거부하게 되면 이건 부당해고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승계되는 걸 거부할 수도 있는 거냐? 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게 우리 판례 시각이에요. 그럼 승계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나는 양도기업에 남겠다. 특별히 이게 부분 영업 양도인 경우에는 양도기업이 이제 있으니까 양도기업에 남는 것도 가능합니다. 잔류를 하거나 혹은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동시에 퇴직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문제가 된 사례예요. 어떻게 보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억울한 종류의 판례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사실관계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동차에 보면은 전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 전장에 관련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자산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자산 매매 계약은 이제 영업 양도 계약이 아니고 어떤 토지나 건물, 기술 이런 물적인 수단만 양도를 받겠다 이런 계약인 거죠. 그러니까 영업 양도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닌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수단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업 양도인지 아닌지는 이런 형식적으로 자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냐 이걸 보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제 인적인 물적인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게 되면 설사 형식은 자산 매매 계약이라도 하더라도 영업 양도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케이스는 형식은 자산 매매 계약이었지만 사실은 영업 양도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회사에서는 자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뭐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는 식으로 계약을 한 거죠. 자, 이제 자산을 매매했으니까 혹시 이 자산 매매한 이 부분에서 근무할 근로자가 있으면은 우리가 신규 채용해 드리겠습니다. 98년도 3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해서 우리 회사에 입사를 원하시면은 이제 지원하세요. 뭐 그렇게 해서 신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이 동해에 근무했던 상당한 근로자들이 이제 사직을 하고서 이제 오므론 전장에 재취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1일자로 전부를 채용을 했어요. 유사직급으로. 근데 일부의 그 근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 이거는 영업양도니까 이거는 당연히 일괄 고용 승계가 되는 거지 왜 우리가 사직을 하고 재취업을 해야 돼? 경우에 따라서 우리를 재취업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 뭐 이런 시각으로 우리는 어차피 영업양도는 고용승계가 당연히 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되는 거니까 재취업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재취업 신청을 거부했어요. 자, 거부하고 나서 이제 보니까 약간 불리하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근로자들이 다시 98년도 4월 4일자 뭐죠? 기한이 지났죠, 그죠? 기한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재취업하겠습니다. 재취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회사에서는 이미 기한이 끝났습니다. 기한이 끝났으니까 고용승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근로자 갑은 이제 내가 양도기업에 남겠습니다. 잔류사를 피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근로자 갑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D사에 사직서를 제출을 해요. D사에 사직서 제출. 자, 이거는 이제 우리 판례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거는 이제 H사에 대한 재취업 철회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근로자분들은 지금 양도기업의 잔류를 희망하다가 다시 양도기업도 퇴직하고 양수기업에도 승계되지 않겠다. 거부를 한 것으로 판례가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건 우리에 대한 부당해고다. 부당해고니까 구제해주세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한 그런 사건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그런 그 형태를 띠고 있는데 법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논점. 자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 계약을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 거냐? 예,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영업양도의 의의는요. 자,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해서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인 물적인 조직을 이게 물적인 조직만 양도하게 되면 그건 영업양도가 아니겠죠. 일적인 조직도 함께 양도를 해야 돼요. 인적인 물적인 조직을 어떻게 해요? 이게 또 기능을 분해를 시키면서 양도를 하면 안 되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영업양도예요. 그럼 이런 영업양도가 있게 되면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하지 않더라도 일부만의 영업만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영업양도가 되게 되면 근로관계는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체가 아니고 조금밖에 양도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영업양도를 인정할 때는 얼마나 영업재산이 이전되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기능입니다. 기능. 조직의 유지와 기능이에요. 이 조직이 얼마나 유지가 되고 있고 기능하고 있는 거냐, 이게 바로 영업양도인 거다. 이게 바로 동일성인 거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 조직이 유지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장사를 할 수 있다. 이러면 이건 영업양도인 거죠. 그런데 아무리 많이 이전했다고 하더라도 다 기능을 해체해가지고 다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기능을 또 조직을 해야 되는 거다. 이 경우는 영업양도가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의 유지와 기능이 중요한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영업양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업양도, 이 케이스는 영업양도로 인정이 됐어요. 영업양도를 하게 되면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가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계받지 않겠습니다. 이런 특약을 하게 되면 그 특약은 해고겠죠, 그죠? 승계가 되는 건데 안 받는 거니까 그거는 해고로 인정이 돼요. 자, 그러면 이건 해고입니다. 해고니까 이제 해고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근데 영업양도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게 판례 시각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쟁점, 영업양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원칙적으로 승계되는 건데 난 안 갈 거예요. 거부할 수도 있을까요? 이 문제예요. 우리 판례에서는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부분 영업양도인 경우에는 양도기업이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으니까 난 안 가겠습니다. 양도기업에 잔류하겠습니다. 이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저는 양도기업도 퇴직하고 양수기업도 퇴직하겠습니다. 이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데 이 의사는 양수기업의 취업을 희망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걸 처리하는 방법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판례에서 그걸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이제 양수기업의 취업을 희망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처리한 것으로 이해한 겁니다. 처리한 거니까 이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양도기업도 내가 퇴직을 하고 양수기업도 퇴직하겠습니다. 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우리 판례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 영업양도에서는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것도 뭐 가능하다. 뭐 양도기업에 남겠습니다. 혹은 양도기업과 양수기업에서 동시에 퇴직하겠습니다. 의사표시도 가능하다 보니까 요 구조가 조금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적용된 그런 판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는 영업양도를 했을 경우에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어떻게 승계가 되는 것이며, 그리고 영업양도가 무엇이며, 그리고 승계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인지, 자, 이 내용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판례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